자, 어제와 똑같이 30,30짜리 그 다음 복사하고요. 이게 맞는지 어쩐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Continuous Baseline까지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요. 치수가 종종 겹쳐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여기 요게 스페이스였죠? 바로 왼쪽에 딤 브레이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딤 브레이크요. 자, 이렇게요. 선택하고 명령어 실행하고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될 이만큼 얘가 이렇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선이 브레이크가 돼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될 선을 선택하고 통과될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디멘전.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될 치수를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딤 브레이크가 됩니다.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을 제가 그릴 거예요. 원을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호죠. 그죠? 직선 같은 호입니다. 이런 경우 지름이 됐든 반지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치수가 기록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선까지 선이 쭉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죠. 그죠? KS는요. KS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KS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KS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중심점에서 끝까지 선을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KS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심점이 너무 멀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설계자가 중심점의 위치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가상의 위치점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딤 조그드라고 합니다. 조그가 당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의 위치를 설계자가 임의로 당겨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에 대한 중심점을 여기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꺾임선의 위치. 이렇게요. Z자 모양으로 표시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심점 위치가 저기 멀리 있는데 도면 밖으로 벗어났네요. 설계자가 중심점의 위치를 임의점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처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중심선이. 심지어 다른 데도 침범해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중심선을 이렇게 가상의 점으로 끌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가 아닌데 저기 있는데 설계자가 임의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옵셋 10mm,
X라인 버티컬 옵셋 150mm 필렛. 이게 뭐냐면 봉이요, 봉. 버스 손잡이. 버스 손잡이가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축척해서 맞춰서 줄이면 얘가 너무 작아져요. 이 길이는 맞춰질 수 있겠지만 이 폭은 어때요?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인, 아크.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미러, 대칭. 그 다음 카피. 한 번 더 카피. 자, 트림으로 자르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너무 길면, 봉이 너무 길면 설계자가 임의대로 여기 중간에 싹 또 끊어서 당겨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치수 기입이 이렇습니다. 이제 수평 치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이 아니고, 자, 더블 클릭해서 수정했습니다. 150이 아니고 뭐 2000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2000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2000은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얘를 표시합니다. 여기 딤 조그 라인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조그가 생길 자리, 이렇게 조그가 생길 자리, 여기다가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면 오스냅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오스냅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로 커서를 뺍니다. 그리고 조그가 생길 자리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그가 생겨나요. 무슨 얘기예요? 원래 끝점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겨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하는 거는 건축 쪽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이 치수는 둘 다 기계 쪽 치수 기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옵셋 10mm씩 이렇게 10mm씩 선을 그렸고요. 선을 그리고 옵셋 50mm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필렛 옵셋 10mm 이런 모습이죠. 자, 어떤 모습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뿔 모양이죠.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치수를 우리가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치수 틀린 치수예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원뿔 있죠. 이렇게 원뿔 모양의 치수는 이렇게 넣으면 틀린 치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요? 얘를 둘 다 이렇게 오빌크로 넣어 주셔야 돼요. 30도, 아이고, 30도가 아니고 이럴 때 60도. 얘는 이렇게 60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야 이게 올바른 치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크기가 다를 경우 치수를 비스듬하게 넣습니다. 이게 오빌크 치수예요.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으로 비스듬하게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 쪽에서 주로 이렇게 넣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요상한 치수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게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 공차가 없습니다. 건축 인테리어에는 공차가 없어요. 근데 기계 쪽에서는 공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적어볼까요? 공차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프랜차이즈 공차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공차가 아니고 이거 뭐냐면 오차 범위입니다. 오차 범위를 뜻하는 말을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봅시다.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건데 그 휴대폰 케이스의 크기가 100mm예요. 제가 아침에 요즘 같은 날씨에 아침에 전원을 딱 켜서 제품을 생산 시작 딱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100mm짜리 제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날이 추우면 기계도 쪼그라들어요. 수축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기계가 수축을 해요. 그래서 99.5mm짜리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녁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기계가 열받잖아요. 그죠? 기계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5mm짜리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리 넘어갈 때 보면 그 차 타고 다리를 넘어갈 때 보면 다리 상판에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상판 끝에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 넘어갈 때 찰바닥 찰바닥 소리 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은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교량 상판에 이런 이음매들 보신 적 있나요? 그죠? 눈으로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볼까요? 자, 더 크게 확대해 봅시다. 보면 상판을 보면 어떤가요? 여기 벌어져 있죠. 왜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름에 이게 팽창한단 말이에요. 팽창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이 아스팔트도 팽창한단 말이죠. 뜨거워지니까. 겨울에는 오그라든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에서 이런 제품 처음 생산할 때요. 기계가 식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그라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100mm이지만 실제로는 100보다 작은 치수의 제품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기계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큰 치수의 제품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내가 100mm짜리 제품에다가 99.5mm짜리를 넣을 거예요. 끼길 거예요. 케이스잖아요. 잘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100.5mm짜리를 끼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왜? 이건 크잖아요. 잘 들어가요. 그죠? 대신에 벗겨질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판매할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99.5mm는 잘 안 들어가요. 100.5mm는 헷가닥 벗겨져요. 그러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 판매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99.6mm, 99.7mm, 99.8mm, 99.9mm, 100.0mm. 아이고, 너무 많다.
그 다음 100점 1mm, 100점 2mm, 100점 3mm, 100점 4mm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아, 내가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mm, 플러스 2mm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0.2mm, 플러스 0.2m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양품으로 내가 팔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으로 내가 못 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오차 범위예요. 양품으로서 이 정도는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됩니다. 이게 오차 범위예요.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공차예요. 근데 공차에는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치수공차입니다. 치수공차예요. 숫자에잖아요. 길이에 대해서잖아요. 크기에 대해서잖아요. 이건 치수공차고, 기하공차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형상공차라고도 해요. 기하공차, 형상공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거 주로 어디서 쓰냐면 정밀 가공할 때 써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이걸 안 썼어요. 근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2010년도 그 사이부터 해서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이 기하공차를 써야만 해요. 어디 분야에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방위산업체에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방위산업체에서 쓰면서 이제 점점 넓어져 간 겁니다. 방위산업체면 뭐예요? 그 군대 그 총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총 만드는 거 혹은 뭐 그런 것들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업체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봉을 만들 거예요. 이런 봉을 만들 거예요. 그럼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를 딱 잡고 회전을 시킵니다. 얘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바이트라고 해요. 여기 공구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동그란 봉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기 꽉 잡았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가 진원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얘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여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이런 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 끝에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붙잡은 데서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더 멀리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내가 날붙이로 이렇게 깎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끝부분은 진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나와요. 여기는 진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붙잡고 돌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양쪽 다 붙잡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보기엔 원으로 생각해서 가공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놓고 보니까 뭐가 돼요? 진원이 아니더라. 이게 바로 형상공차예요.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조립한 면이 직각이 됐느냐, 직각도 두 개의 원이 서로 중심이 맞아 떨어졌느냐, 뭐 평면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세, 위치, 이렇게 따지는 거를 기하공차라고 해요. 모양이 맞느냐, 위치가 맞느냐, 자세가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걸 기하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바로 기하공차입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나옵니다. 지오메트릭이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공차란 뜻입니다. 여기 심볼 있죠? 여기 심볼을 눌러보면 이렇게 14가지네요. 14가지 심볼이 나옵니다.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 맞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게 얘가 동심도예요. 두 번째 게 동심입니다. 동심. 얘가 동축. 동심, 동축, 대칭, 평행, 직각. 얘가 원통도, 평행도, 흔들림도, 원주 흔들림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도 다 요즘 안 해가지고 이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동심도예요. 원의 중심이 잘 맞느냐 이거죠. 파이 0.023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데이텀이라는 말은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A 기준면을 기준으로 0.023mm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걸 안 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수기입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 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원이, 이 원에 중심선을 넣고 싶습니다. 중심선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 방식이고, 하나는 요즘 방식이고. 자, 여기 센터 마크 보이시나요? 센터 마크를 누르고 원을 클릭. 그럼 중심선 마킹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명령어가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원래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명령어 빼버렸습니다. dim cente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im center라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요. 명령어 두 개인데, dim center라는 명령어입니다. 얘가 중심선 마킹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dim cen인데 얘는 치수 변수입니다. 중심선 크기요. 얘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얘 안 쓰고 일단 dim center라고 하고 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마킹이 생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 이 크기를 조절하냐면 dim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dim 스타일, modify, 그리고 심볼. 자, 여기까지 찾아와 보시죠.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 센터 마크에 보시면 2.5mm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예를 들어서 10mm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다시 dim center. 그리고 원을 클릭하니까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부터예요. 중심선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10mm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dim 스타일, modify. 이번에 라인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5 다시 바꿔놨어요. 라인에 2.5입니다. 다시 dim center. 그리고 원을 클릭. 그랬더니 왼쪽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이건 서식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다 라인이에요. 그냥 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의미가 이거예요.
중심점에서 여기 끝에까지 2.5mm, 그 다음 요 끝에서 떨어진 간격 2.5mm, 그 다음에 여기가 2.5mm,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자, 제가 복사했고요. 다시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에 제가 5mm로 바꿔봤습니다. 2배 키운 거죠. 딤 센터,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어떤가요? 여기 간격, 그 다음에 중심선 커진 거 보이시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리더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E-A-D-E-R. 요거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더가 있습니다. 큐리더, 요것도 역시 지시선이에요. 그 다음 M리더가 있습니다. 요거 다중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얘는 빠른 지시선이고 얘는 멀티리더라 다중지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다중지시선이에요. 요게 다중지시선입니다. 이 커맨드에 요 리더하고 큐리더가 없습니다. 요거 명령어 써야 되는데 리더는 굳이 쓰지 않아도 좋아요. 요 큐리더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큐리더는, 그러니까 리더는 지시선이에요. 치수로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써 표시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쓸 때 쓰는 게 지시선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액체방수 1종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딱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런 거, 여기 요런 부분들, 요게 지시선이에요. 맨 아래쪽이 두께가 150mm 철근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액체방수 1종, 그 위에가 시멘트 기와 입기.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두께 180mm짜리 단열재, 얘는 파이 9mm 행거볼트 썼고, 얘는 36 곱하기 36의 반자 돌림이고, 이런 식으로 몰탈 위에 벽지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요거 반자틀 바지, 요거 반자틀, 그 다음 속고보드 위에 천장지 발랐고, 이런 식으로. 이 아래 볼까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단열재, 온수파이프, 마감 몰탈 및 합판마루. 요게 지시선입니다. 치수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길이나 이런 걸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말로 서술해서 표현할 때 쓸 때 이런 걸 바로 지시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지시선, 리더, 큐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 위치를 물어봐요. 시작 위치 클릭, 그 다음에 세컨드, 두 번째 점 위치 클릭, 그 다음에 서드, 세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엔 캐드가 다시 말을 바꿉니다. 텍스트의 위드, 즉 장평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0엔터.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내용의 첫 번째 줄, 이때 그냥 엔터. 그러면 내용이 여기 와서 깜빡깜빡합니다. 두께 150mm, 묵은 콘크리트. 글자를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맑은 곳. 지시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요 수평선 있죠? 요거 랜딩이라고 부릅니다. 랜딩. 랜딩이 뭐예요? 도착이란 뜻이죠? 착륙하다란 뜻이죠? 요 착륙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큐리더. 아이고. 시작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시선은 이렇게 사선으로 끌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직으로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을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뜰 겁니다. 주석이죠. 주석의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형상공차를 붙일 수도 있고, 블럭을 붙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여기서는 문자하고 여기 톨러런스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자, 문자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어태치먼트가 활성화됩니다. 카피를 누르니까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엠텍스트 하니까 부착이라는 요 부분이 나오죠. 톨러런스도 안 나오고 블록도 안 나오고 넌도 안 나옵니다. 문자일 때만 얘가 나와요. 문자의 부착 방법입니다. 문자가 레프트 사이드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탑 오브 탑라인 문자의 맨 윗줄에 혹은 미들 오브 탑라인 문자의 맨 윗줄의 중간 미들 오브 멀티라인 텍스트 중간이죠.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문자의 맨 아랫줄의 중간 맨 아랫줄의 아랫줄. 자, 오른쪽은 미들 오브 탑라인 왼쪽은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글씨를 써볼까요? 어떤가요? 맨 아랫줄의 중간에 걸리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시선의 오른쪽에 문자가 위치하면 맨 윗줄의 중간. 이해되시나요? 탑 오브 탑라인 그러면 여기에 위치한다는 얘기고 미들 오브 탑라인 그러면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미들 오브 탑라인으로 맞추든지 미들 오브 바텀 라인으로 맞추든지 그래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언더라인, 바텀라인이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밑줄 긋기요. 요건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4-%%C 10 드릴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기계 쪽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밑줄을 긋고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라인 앤 에러 화살 쪽이죠. 지시선과 화살 쪽. 보시면 리더 라인이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고 스트레이트는 직선이란 뜻이죠. 스플라인은 곡선이란 뜻이고 지시선의 형태가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얘기고 그 밑에 보면 넘버 오브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이상 클릭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노 리밋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밋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막 클릭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제가 5번으로 고치고 스플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뭘로 돼요? 곡선으로 바뀌겠죠. 자, 오케이. 클릭하고 2번,
3번, 4번, 5번. 자,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에로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헤드가 화살 쪽이죠.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필, 닫힌 삼각형도 있고, 점도 있고, 기울기도 있고, 열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쓸 게 도트죠. 자, 오케이. 자, 도트를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트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그리고 세팅. 스트레이트로 바꾸고 다시 3번으로 바꿨습니다. 에로헤드도 제가 이번에는 바꿔보죠. 누구로 바꿀 거냐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이요. 이건 기계 쪽에서 쓰는 거예요. 데이텀, 기준면. 자, 그 다음 톨러런스 공차로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죠. 자, 직각도 0.023 A면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면이 다시 라인 서로 이렇게 해볼까요? 큐리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면이 직각입니다. 0.023도이고 A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이렇게요. 엔터 데이텀 A. 그러면 여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직각인데 0.02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입니다.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멀티라인 스타일도 있고 멀티라인도 있고 멀티라인 에디트도 있고 멀티라인 얼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더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멀티라인 스타일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모디파이 누르시면 멀티라인이 나오는데 멀티라인의 구조 여기 보시면 한 삼각형의 화살표의 크기가 4mm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구조 맥시멈 리더 포인트 아까 포인트가 3번이었는데 여기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 m텍스트입니다. 문자의 크기는 4m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일단 캔슬하고 자, 그러면 리더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멀티 리더를 실행하게 되면 명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지시선 먼저란 뜻이에요. 그 다음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이 먼저란 얘기고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란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화살표 먼저로 놨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가요? 글자 써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랜딩 퍼스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랜딩, 이게 이렇게 요 부분이 랜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 지정하고 내용 쓰시면 돼요.
이게 랜딩 퍼스트. 다시 봅니다. 컨텐츠 퍼스트는 내용 먼저입니다. 내용 먼저 화살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모디파이에서 컨텐츠에 보시면 엠텍스트가 있고 블럭이 있습니다. 그죠? 우린 여지껏 블럭을 썼단 말이죠. 엠텍스트를 썼는데 여기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을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최소한 디테일 셀아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디테일 셀아웃, 서클, 트라이앵글 이렇게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디테일 셀아웃입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에러헤드 퍼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뷰 넘버, 시트 넘버. 자, 뷰 넘버 01, 시트 넘버 WT. 자, 오케이. 우드 도어 01번.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실제 예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01번 T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타일 0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땐 지시선이 없단 말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속성창이 나와요. 자, 넌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지시선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면, 아이고, 이제 저기가 사라졌구나. 컨트롤 1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누르시면 여기에 지시선 내용이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에는 서클이요. 서클입니다, 이번엔. 자, 오케이. 클로즈. 서클이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4개만 한번 해보실까요? 이 동그란 건 뭐냐면 제품 번호예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이건 제품 번호, 부품의 번호를 매길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부품 번호가 어떤가요?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메뉴에 보시면 얼라인 있죠. 네, 이 얼라인으로 정리를 가능합니다. 얼라인 명령어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 중에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걸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수평, 수직, 사선 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선택합니다. 얼라인, 일단 선택,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중에 기준이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이 되는 부품 번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수평으로도 혹은 수직으로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일자로 딱 맞춰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드 리더, 리무브 리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시선 추가하기, 지시선 삭제하기. 애드 리더, 그리고 지시선, 클릭하면 이렇게 지시선을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애드 리더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2번 부품이고 여기도 2번 부품이고 여기도 2번 부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반대로 리무브 리더를 선택하면 자,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자, 지울 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일단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워야 할 지시선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리무브 일단 클릭. 엔터 없습니다. 그리고 지워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워집니다. 자, 또 보실까요? 이제 지시. 네, 여기까지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다시 또 볼까요? 자, modify.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여기 보시죠.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 그죠?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 맞나요?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딤 스타일이요. 이건 딤 스타일이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멀티리더에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치수의 화살촉 크기가 달라요. 자, 여기 문자 있죠? 문자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 멀티리더의 문자의 크기는 얼마예요? 4mm요. 달라요, 두 개가. 그러면 지시선에 쓰이는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는 치수의 문자와 화살촉의 크기가 다를까요? 아니요,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도면상에 들어가는 지시선에 있는, 도면상에 그려지는 지시선의 크기나 일반 치수의 크기는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4가 아니고 2.5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제가 2mm 쓸 거예요, 그럼 둘 다 고쳐야 되는 거죠. 3mm 쓸 거예요, 그럼 둘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고쳐야 돼요. 문자의 크기도 화살촉의 크기도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도면상의 문자 지시선의 크기와 치수의 크기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야 이렇게 치수와 문자가 똑같은 크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지시선, modify, 지시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컨텐츠도 없는데, 여기 리더 스트럭처.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 하나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 스트럭처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값을 고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치수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누구랑 똑같이 바뀌냐면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얘도 치수 축척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얘가 치수 축척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10배가 다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이. 그죠? 그러면 멀티리더에도 똑같이 치수 축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스케일입니다. 자, 10배를 키웠습니다. 10배 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크니까 이상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배. 자, 2배로 커졌습니다. 멀티리더, 모디파이, 자, 2배.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춰야 이게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